있습니다. 정론으로 들이받겠습니다. 쌍진숙? 쌍진숙. 예. 아 참 이름 가지고 하니까 미안한데 네. 워낙 계속 이진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아 이게 국무회의부터 합니까? 아니요. 이거부터 합니까? 제자 이름 요거부터 할까요? 예. 이진숙 충남대 총장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본인 논문을 제자 논문 학위 논문 가지고서 했다고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네. 일단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그 어제는 저기 타자 과정에서 네. 제자 논문에서 영문을 그러니까 한글로 변환을 안 해가지고 10m 정도에서 정자가 WHD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글로 치면 정이래요. 그거까지 한 논문에서 잘못 썼는데 예. 자기가 한 논문에서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열도 제대로 교정도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논문에서는 또 오타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상한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며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를 제자 논문에서 사용하고 않았으며라고 오타를 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진숙 후보자 논문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단순 표절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갖다 놓고 우리 컨트롤 X, 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복붙하는 거지 복붙. 복붙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저는 정말로 이게 복붙한 거, 이 예. 표절료를 돌려보니까 23%라고 해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23%를 표절 가능성이라고 본대요. 왜냐하면 20%만 넘어도 이거는 표절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20%랍니다. 네, 근데 이 보통에서 논문은 돌려보니까 23% 된다. 보통은 그래서 학자들이 사실은 논문은 여러 참고 문헌들을 인용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참고 문헌을 뭐 각주나 미주 형태로 다 남기고 그러면서도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영미권에서는 6단어 인장이 뭐 겹치면 안 되니까 네. 사실은 조금만 자기 언어로 바꾼다면은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논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새로운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기반으로 딱 한 줄만 더 해도 그게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문적 윤리에 따르면 그걸 다 자기 언어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학자적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런 분이 교육 정책을 이끄는 교육부 장관의 수장으로 가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저 이진숙이라는 분을 그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아니 이진숙 씨가 뭐간디? 충남 충청도인데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뭔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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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총장이 뭔디요?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재명 후보한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거를 그냥 확 앵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저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 검정고시로 많이 그렇죠. 단계로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변호사가 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예. 정말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잘난 인간들 때문에 너무나 불쾌한 순간을 많이 겪는데요. 예. 그래서 없던 서울대한 대한 반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서울대 개인적 컴플렉스 이게 좀 발현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좌파에서는 서울대 없애기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서울대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 또 좌파짓 한다 이런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진숙이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발상의 서울대를 전환.
10개로. 서울대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대 하나를 서울대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갖고 영화 하나 더 붙였다. 그래갖고 10개로 만든다라고 야. 해갖고 정말로 저 공약을 이재명 그 캠프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걸 굉장히 주요한 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법으로 강하게 밀었었어요. 그렇기 야. 때문에 아니 저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교육부 장관을 당연시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분은 좌파입니까? 저분은 원래 교육 철학이 그런 네. 좌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의대와의 의대 의정 증- 갈등이 제일 컸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어요. 의대 네. 증원이 핵심이었잖아요. 네. 의대를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고 네. 했잖아요. 네.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기로 했고 실제로 2,000명 늘렸어요. 그래서 의대가 네. 있는 대학들마다 야 니들은 몇 명 해가지고 정말로 뭐 교육 시설이나 교수진 확보 안 된 상태로 네. 막 따오는 경쟁이 사실 붙었고 그때 충남대 총장이었잖아요. 그때 충남대 총장으로서 자 필요 인원 적어내세요라고 했을 때 예. 몇 명 적어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고로 충남대에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110명이었어요. 예. 충남대 의대 정원 110명이었는데 저 이진숙 총장이 몇 명을 적어냈을까요? 맞히시는 분 제가 커피 쿠폰 드립니다. 저는 답을 아는데 그 힌트를 드려야 돼요. 실제로 증원된 것은 45명입니다. 네. 맞죠? 네. 실제 결과적으로 충남대 의대 정원은 45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45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 주세요라고 몇 명 적어냈을까요? 지금 400 아까 질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울대를 없애려고 했다. 서울대를 0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발상에 전환을 해서 서울대를 10개로 서울대 하나를 네. 0을 하나 더 붙여서 서울대를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발견님 300명 땡 틀렸습니다. 자, 실제로는 오늘의 발견 45명이 틀렸습니다. 늘었습니다. 45명이 늘었는데 네. 0을 아까 하나 더 붙여서 서울대를 10개로 만들었듯이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410명이라고 적어냈답니다. 야, 그러니까 네. 45명 정도 네. 대충 뭐 그 정도 총장이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수 정원 안 늘리고 보크님이 기자재 안 가장 늘리고. 가까웠네. 450명. 야, 그 네. 정확하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읽으셨네요. 네. 45명 늘었다고 했고 거기에 0을 붙였으니까 예. 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크님 진짜 보크님 끝나고 제가 이따가 여기 댓글로 또 보크 나 450명 맞췄다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어머나 LK1님, 양산복장님, 준하님 지금 450명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옹달샘님 계속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거 다 저 우리 구독자님들 좀 게을러.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바로 그 옆 밑에 410명이라고 써드렸구만. 그것도 안 읽으신 거야. 근데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네. 충남대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총장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정권에 저 발 맞춘다고 450명을 적어내? 야 450 정원이 110명인 학교에 지금 추가 인원을 450명을 증원한다고? 저 말이 돼? 아니 라고 욕이 엄청 나왔는데 또 그런 얘기도 나왔대요. 뭐라고요? 원래 이런 건 영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지금 2,000명 늘렸는데 충남대가 400명을 가져가겠다고요? 네. 5분의 1 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네. 증원 정책을 했던 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는 보기에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2,000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라니까. 충남대는 410명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경매하는데 무슨 2,000명이 많다고. 경매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자, 저희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쓰던 컵 경매합니다. 얼마에 사시겠어요? 했는데 첫 사람이 안 사. 두 번째 사람이 100원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10,000원. 10만 원, 아, 만 원 10만 이렇게 원. 불러버리면 갑자기 기준이 올라가 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분은 이재명 정부하고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의대 증원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때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하고 전혀 안 맞죠.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네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하고도 안 맞고 이재명 정부하고도 안 맞아요. 뭐랑 맞는지 누구랑 아세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죄송합니다. 권력이랑 맞는 분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 권력자가 원하시면 주문 생산해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도 450명 적어내고 서울대도 10개 만든다고 하고 정말 많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해주시지만 아니 서울대 10개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충남대부터 서울대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충남대 서울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들었어야지. 총장을 하신 만들었어야지. 분인데.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장난이죠. 네. 서울대가 대학에 뭐 서울대가 지역에 그냥 그렇게 서울대 만들겠다고 해서 서울대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니까 서울대가 된 거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가 뭐 갑자기 10배로 늘어납니까?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10배로 늘어나는 마술이라도 부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장난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내에서 그게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사설도 쓰고 기사 뭐 그 먼저 큰 인터뷰도 나오지만 지금 서울대를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대보다 10배 좋은 학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인공지능 시대 뭐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1년 후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왜? 정말 AI라는 막강한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또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를 정말로 천재들의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와 천재의 경쟁이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10개를 만들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현재 서울대보다 5배 좋은 학교, 10배 좋은 학교 이 서울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퓰리스트들이 보기에는 네. 그냥 좋은데 그죠? 딱 국민들이 그런 말장난에 저는 불쾌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네. 정치인과 그 정책 위반자들은 네. 저런 사람들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수준을 너무너무 낮춰서 무시하는 봐요.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이진숙 이분이 이제 부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 교육부총리죠. 장관이니까. 예. 근데 이분이 진짜 나쁜 점을 지적을 하자면 저는 논문을 한 번 더 내면서 실제로 그 작업에 들어갔었던 일한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 것. 네. 그리고 자기 이름 넣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유력자들 자제는 대학 가는데 좋다고 뭐 고등학생들까지도 맞습니다. 영어 번역 작업 조금 참여했다 이름 다 넣어주고 네. 하는데 심지어 여기서 뺐던 학생은 누구냐면 그 석사과정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지도교수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논문이었는데 다른데 내면서 석사를 빼버렸거든요. 2명을 뺐어요. 예. 근데 연구실에서 제일 고생하고 생 노가다로 통계 돌리고 실험할 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석사들이죠. 석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석사 누구도 이름 다 이게 이름이 논문 하나에 10명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논문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닌데도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해외 논문들 보면은요. 네. 10명씩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럼요. 근데 왜 저렇게 사실 본 적은 없어. 저는 확인을 봤다, 했고 봤다. 많습니다. 진짜 봤다, 조금만 때는 봤다. 많은데 기억나네요. 왜 저렇게 굳이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까 권력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일부 교수님들 그 유력자 자제들은 뭐 꼭 챙겨서 넣어주고. 대학 가는데 좋대 하면은 네. 뭐 실적 쌓기 위해서 그런 이름까지도 넣어주면서 네. 왜 자기 연구실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허드렛 일을 했던 네. 저런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저런 사람들을 왜 챙겨주지 않았는지 네. 정말로 권력만 추구하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는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우리 교육부총리가 되어도 되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참 예. 그게 가장 정말로 그게 제일 나쁜 네, 나쁜 저는 그게 게 가장 아니었을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진석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 민주당 원내 수석 네. 부대표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제기된 의혹이 김건희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말이야 콩이야. 김건희 씨가 교육부총리예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충남대 총장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는 그냥 기업인인데 그리고 학벌 컴플렉스 있는데 네. 참 석사 논문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냥 넣은 건데 연구자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까지도 그렇게 표절이라고 하면서 엄밀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네. 심지어 평생 학자로 살아왔고 맞습니다. 지방 국립대 총장을 했고 네. 교육부총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당연하죠. 왜 여기다 김건희를 갖다 댑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의 효과가 이런 거죠. 모든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야 그래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보다 낫잖아. 야 김건희보다 낫잖아. 막 이렇게 방패막이를 그러네요. 삼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특검 정국이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계속 간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네. 거대한 작업이겠습니다. 네. 자, 강선우 저 후보자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강선우 후보자 비슷합니다. 갑질 저기도 의혹. 지금 예. 제 그 갑질 네. 일종의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이었는데 당연하죠. 강선우 의원은 아까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장애 아동 뭐 이런 네. 쪽으로 입법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 후보자가 됐는데 자기가 가장 가깝게 데리고 있는 자기 스탭들 네. 보좌관들이죠. 네. 여기에 갑질을 너무 했다고 어저께 SBS와 경향신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폭로가 나왔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일단 강선우 의원 시절에 네. 보좌관을 46명을 바꿨다. 49명. 49명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즉 그 무슨 어마어마합니다. 얘기냐면 49명 바뀌었다는 건 진짜 많이 바꿨다는 거거든요. 보통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거쳐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에서 20명 오, 정도 어떻게 거쳐- 하셨어요? 네. 저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네. 그 보통 우리나라 국회의원 네. 보좌진들이 네. 9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한 방 안에 최대한 네. 그 저기 한 9명 정도 방에 둘 수 있는데 네. 20대 국회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좀 전전 국회지만 평균을 내봤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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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명이 나온답니다. 야, 누나가 점쟁이다. 완전 점쟁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사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기사 찾아왔는데 기사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평균 했더니 19.7명이 나온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기사들이 뭐였냐면 이게 보좌관들도 직장이고 안정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신분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네. 1인당 1 국회의원 한 명당 19.7명이면 너무 자주 바꾼다.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 강선우 의원실은 49명, 46명인가요? 46명이니까 평균에 거의 3배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바꾼 예. 거예요. 이거는 야, 너 나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정말 걔가 야 들어서 안 해. 이거는 그냥 과장된 용어입니다. 양쪽이 그렇게 해서 강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자발로 타발로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러니까 얘기죠. 어떤 성격이나 네. 개인적 인성, 네. 스타일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어저께 SBS의 익명으로 인터뷰한 의원들, 그러니까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기자들이 만났더라고요. SBS 네. 기자가 만났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한다. 뭐 만두 사다 먹고 남은 이 것도 나를 워딩이 주더라. 되게 생생하더라고.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갖고 내려오는 거죠. 네. 일상적으로. 상자를 딱 보면 치킨 먹고 치킨 남은 거. 아 분리도 안 했네. 이거 원래 치킨 먹고 치킨 남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왜요? 보좌진이 분리하는데 왜 내가 분리해? 아 만두 남편 시켜야지 이런 건. 만두 시켜 먹고 만두 남은 거. 뭐 일반 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쓰레기가 다 섞여 있으면 이 보좌진이 이 쓰레기 더미를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갖고 와갖고 직접 분리를 해서 버렸다 이렇게 되게 이거- 디테일하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네. 그러면은 폐기물법 뭐 이런 거 위반이에요.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네. 다른 기관에 갖고 와서 네. 이게 폐기물 종량제라고 해서 우리 저기 요금 다 내잖아요. 예를 들어 네. 닭이나 만두면 음식물 쓰레기는 네. 그 집안에서 나온 음식만큼 요금을 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안 한 거네. 야, 알뜰한 아니 건가? 그리고 되게 이렇게 먹다가 치킨 남고 뭐 피자 남고 만두 남고 이러면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따로 해야죠. 버리고 예, 이런 박스는 박스대로 재활용에 갈 수 있는 건 정리해놓고 이게 보통 집의 기본이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야? 그거 비대 또 있잖아. 예, 비대도 보좌관한테 와가지고 비대 고장 났는데 좀 가봐라. 자기 집 비대 고장 났는데 왜 보좌관 네. 보고 가서 보라고 해요? 네, 그래갖고 노즐이 고장나서 비대 노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고장나서 물이 계속 새서 이 B 씨가 보좌진이었습니다. 이 예. 사람이 자기가 직접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수리하는 수리업체를 불러서 고친 다음에 강의원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집사처럼 부렸다, 모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또 요런 행위를 지켜본 목격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진술도 있고 증거까지 있다라고 네. 지금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그 법카 의혹처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 보좌관도 세금 받는 신분이잖아요. 국민 그럼요. 세금으로 하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자기 집 쓰레기 버리게 하고 비대 고장 난 거 찾아보게 하려면은 네. 그 월급을 자기 돈으로 줘야죠. 그래서 자기가 고용을 해야죠. 이 후보자 이렇게 그 보좌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시간이 부족해서 촉박해서 좀 부탁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누가 봐도 집사처럼 연락하고 부리니까 너무 모욕적이었다. 이래서 다 그만두고 나갔네요. 예, 모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강선우 의원 시절에 2020년 9월에 그 어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각종 갑질이나 위법 행위에 있어서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태움 괴롭히는 거잖아. 야, 좀 나와봐. 동훈이 신동훈 좀 나와봐. 너 태도 왜 이래? 예. 야, 나 이거 먹었는데 나 그냥 나간다. 막 이런 게 다 태움이잖아요. 이런 태움 방지법을 본인이 대표 발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른바 보좌관들 태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에 대해서 그 강 후보자는 네.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네, 자기는 쓰레기 정리나 집안일을 보좌진한테 시킬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변기 수리와 관련해서는 집이 물바다가 됐어요. 그걸 과거 한 보좌관한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내가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요것도 여기 이 반박에서 네. 빈 공간이 있잖아. 잠깐만. 이 사람은 보좌진한테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자발적으로 했나 그러면? 그렇지. 그 자발적으로 얘기잖아 했다. 지금. 그리고 보좌진한테 말한 적은 있지만 어. 내가 부탁한 적은 없다. 그치. 보좌관이 지시한 적 자발적으로 없다. 갔다. 지금 거기 지금 지금 딱- 자발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보좌관이 그 자발적으로 간 거였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강제로 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참 그리고 이 지금 이번 청문회에 나와 있는 분들 앞두고 있는 분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여가부에서 또 이게 아까 잦은 보좌진 교체에 대해서 답변이 뭐였냐면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각종 논란에 대해서 다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어떤 의혹이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기가 되면 네.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그럼 언론이 그에 대해서 재반박도 하면서 네. 일종의 디벨롭이 됐는데 네. 김민석 총리 후보 때부터 네.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다가 청문회 이틀 딱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서 됐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짠 듯이 다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 다 청문회 때 김민석 말씀드리겠다. 스타일이에요. 김민석 스타일을 네.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 어떻게 했냐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 소명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미 다 소명했듯이. 이미 소명됐다. 이미 다 증여세 냈다. 이미 소명했듯이 그것은 일단락 되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언론에 의혹 제기된 건 알지만 네. 그러면 이제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국회 절대 다수당이 여당이니까 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 자체를 지금 청문회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무력하죠. 지금 훼손이 아니라 그냥 무력화시키고 무력하지.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무력화의 이게 노하우가 청문회 때 말할게요. 네. 청문회 되고 나면은 이미 밝혔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거든. 그렇죠. 이미 지났고 어. 이제 청문회가 왔어요. 네. 오늘만 지나가면 돼. 그렇죠. 지금 딱 고작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악질적인 범죄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 때문에 쉴드를 치기 시작하면 정권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갑질에 예. 대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네, 갑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46명이나 바뀌었다는 거는 네,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네, 스스로 관두고 나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지? 왜 갑질을 하지? 나는 내가 뭘 했다고 자꾸 그만두고 나가지?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옛날 어떤 후배 그래서 예.
보고 깜짝 놀란 글이 있는데 타사 후배인데 자기가 정말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자기 부원들 앞에서 자기가 농담을 하면 그렇게 다들 까르르 웃더라. 아, 생각해보니 아니었더라. 아재였군요.